여러분, 지금 이 차트가 어떤 종목의 차트인지 아시나요? 바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주가 차트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단일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됐죠. 자, 이 레버리지 상품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출시 날에 하루 거래 대금이 10조 원이나 몰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투자는 이거를 하기 전에 사전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교육을 신청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홈페이지가 마비가 될 정도였다고 해요. 증시가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주변에 주식 전혀 안 하던 사람들도 지금 막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대로 모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가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만약 여기서 삼전닉스가 앞으로 1년 동안 50%가 더 오른다고 하면 만약에 내가 2배 레버리지를 투자하면 수익이 100%겠네? 그럼 레버리지가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레버리지는 단순히 주가를 누적해서 2배를 추종하는 상품이 아니라요. 하루하루의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2025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2025년부터 삼성전자 투자를 시작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2025년에는 지금 주가가 5만 원대잖아요. 중간중간에 6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다시 5만 원대로 떨어지고 급등락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쭉쭉쭉쭉 오르더니 2026년 6월을 기준으로 지금 30만 원대까지 올라갔어요. 자, 제가 만약에 2025년부터 쭉 삼성전자를 보유하다가 지금 팔았다면 중간중간에 급등락은 있었겠지만 저는 결국에는 5만 원에 투자해서 30만 원에 오른 그 시작점과 끝지점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원래 주식은 중간중간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게 당연한 건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5만 원에 사서 30만 원에 팔았으니까 최종적으로 원금을 빼면 500%의 수익을 얻은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를 2배 레버리지 투자했다면 500에 2배니까 1000% 수익률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레버리지 ETF는 이런 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 본주를 100만 원어치 샀어요. 그런데 첫째 날에 정말 운이 좋게 삼성전자가 20% 올랐습니다. 그럼 저는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20% 올랐으니까 12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레버리지 2배 ETF에 투자를 했다면 하루 수익률의 2배를 따라가게 되니까 20% 올랐으니까 레버리지 2배는 40%. 그럼 100만 원 투자해서 140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되겠죠. 올랐을 때는 당연히 너무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다음 날에 삼성전자가 떨어졌다고 해볼게요. 어제는 20% 올랐는데 둘째 날에는 16.7% 하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본주에 투자했다면 어제 120만 원이었죠. 그러면 16.7% 하락했으니까 다시 100만 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레버리지 2배 ETF는요, 16.7%의 2배니까 33.4% 마이너스가 적용이 되겠죠. 그럼 어제 수익이 140만 원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3.4% 하면은 93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상하죠. 삼성전자 본주에 투자하면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와서 본전인데 레버리지 ETF는 100만 원이 93만 원이 됐습니다. 자, 그럼 레버리지 ETF는요. 그 다음 날에는 93만 원에서 또다시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 날에는 또 그 전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또다시 시작하는 거고 매일매일 주식이 흔들릴 때마다 수익률이 계속 다시 계산이 되는 구조예요. 자, 지금 이러한 현상이 딱 한 번만 발생하면 사실 커다란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차트 보셨잖아요. 주식시장은요, 이런 급등락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된다는 걸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가 결국 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본주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레버리지 ETF는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해서 500% 곱하기 2배, 1000% 이게 아니라요. 훨씬 더 낮은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본주보다 수익률이 더 크게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걸 바로 음의 복리 효과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일반 주식은 시작한 지점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거리만 계산을 한다고 한다면 레버리지 ETF는 중간중간에 넘어지고 부딪히고 이제 힘들어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계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삼성전자 주가를 따라가더라도 이렇게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고 수익률이 요즘에 달라졌다. 레버리지 ETF는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기사를 보시면요. 올해 들어서 ETF 괴리율 초과 공시가 급증하고 있다.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AI와 레버리지 등 고변동성 상품을 중심으로 괴리율이 반복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상장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상장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38건의 괴리율 초과 공시가 발생했다. 라는 기사 내용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ETF를 투자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괴리율입니다. 자, 괴리율이란 무엇이냐면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 가치, NAV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랑 시장에서 거래되는 ETF 가격 사이의 차이, 괴리를 의미해요. 쉽게 말해서 실제 그 ETF의 가치가 10,000원인데 투자자들이 이게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1,500원에 샀어요. 그러면 괴리율은 플러스 5%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볼펜이요. 원래 가치는 10,000원인데 갑자기 이 볼펜이 인기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20,000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지금 이 기사를 보시면 괴리율이 벌어지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지난 6월 8일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가 7.68% 하락하면서 이를 2배 추종하는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15에서 16%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에이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49.7%나 급등했습니다. 당시 이 종목의 NAV는 16,164.3원으로 종가인 30,000원과의 괴리율은 86%에 달했습니다. 적정 가격보다 2배 가까이 비싸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은 ETF 유동성 공급자, 즉 LP의 호가 제출 의무가 없는 오후 3시 20분부터 30분 사이에 시장가 매수가 체결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LP는 장중에 괴리율이 벌어지지 않도록 NAV에 맞춰서 매매 효과를 제공하는데요. 하지만 장마감 직전 LP의 의무가 없을 때 NAV와 동떨어진 매도 호가에 시장가 매수가 체결된 것이죠. 자, 삼성전자 본주가 7.68% 빠지면 다른 레버리지, 2배짜리 레버리지 ETF는 여기서 2배 더 빠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타이거, 코덱스 이런 SK하이닉스 2배 ETF는 그러니까 2배가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에이스만 49%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상품별로 차이가 심하게 난 이유는 뭘까요? 자, ETF에는요, LP라고 유동성 공급자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ETF 시장의 가격 관리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자, ETF의 가격이 실제 가치가 있을 거잖아요. 이 실제 가치를 제가 아까 전에 NAV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실제 가치보다 너무 비싸지거나 너무 싸지지 않도록 이 LP가 계속해서 장중에 매도 호가를 내주면서 이거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ETF의 실제 가치가 10,000원인데 시장에서 막 1,500원, 11,000원에 거래가 되면 LP는 상대적으로 비싼 ETF를 팔고 반대로 너무 싸게 거래되면 사들이면서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덕분에 대부분의 ETF는 괴리율이 크지 않게 유지가 돼요. 자, 그런데 이 LP가 이렇게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의무가 없을 때가 있어요. 2번이 있는데요. 장 시작 직후, 그러니까 9시부터 9시 5분까지, 그리고 장 마감 직전, 오후 3시 20분 이후에는 LP가 가격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끼리만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LP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얼마든지 좋으니까 난 지금 이거 SK하이닉스 2배짜리 무조건 살 거야 하면서 시장가 주문을 높게 넣어요. 그러면 실제 가치는 이만큼인데 이 가치와 상관없이 높은 가격에 거래가 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처럼 80% 넘는 괴리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괴리율 체크와 더불어서 초보 투자자라면 동시호가 시간에는 시장가 주문을 피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장에, 그러니까 뭐 반도체나 AI나 레버리지 ETF에 투자자들이 몰릴 때 이런 식으로 괴리율이 커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내가 비싸게 주고 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음 날에 정상 가격으로 그 가격이 다시 돌아와요.
그렇게 되면 커다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지금 키움증권 영웅문을 기준으로 0275라고 검색하면 ETF 현재가라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INAV라고 있고 괴리율이 있죠. INAV는 실시간으로 예상되는 이 ETF의 순자산 가치를 의미하고요. 이 실시간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괴리율이 이 정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보통 괴리율은 플러스 마이너스 0.5% 이내인 경우들이 많은데요. 2, 3% 이상 벌어지게 되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만큼 비싸게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매수하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투자를 했다면 이렇게 괴리율이 벌어진 상태에서 비싸게 사겠죠. 그래서 레버리지 ETF뿐만이 아니라 ETF 요즘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이 ETF를 투자할 때는 이 실시간 괴리율도 꼭 체크하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괴리율뿐만이 아니라 또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변동성이에요. 레버리지 ETF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본주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시장 변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ETF는 ETF, 주식은 주식 이렇게 뭔가 따로 분리된 시장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분리된 시장이 아니고요. ETF랑 주식 시장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ETF 쪽에 돈이 들어오면요. 자산 운용사들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률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 기초 자산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뭐 선물이나 스왑 이런 파생 상품 포지션을 이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ETF로 돈이 들어오면 ETF, 주식 이렇게 따로 보시는 게 아니라 ETF에 들어온 돈이 실제 주식 시장이나 파생 상품 시장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이걸 먼저 1차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ETF에 투자금이 대거 몰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운용사는 삼성전자의 하루 수익률 2배를 추종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주식이나 뭐 관련된 파생 상품의 비중을 늘려야 할 수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매수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 본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급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레버리지 ETF는 다음 거래일에도 2배 구조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포지션을 축소하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자산을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레버리지 ETF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와 매도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같은 본주의 수급과 종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코스피가 9,000P를 돌파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반도체 말고는 오른 종목도 없고 코스피는 이렇게 쭉쭉쭉 우상향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사실 상대적으로 많이 덜 올랐습니다. 레버리지 ETF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에 들어온 자금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특정 종목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내 것만 안 올라 이런 심리가 작용하다 보니까 안 오르는 종목을 팔고 또다시 삼전릭스로 자금이 들어가고 그 결과 결국에는 시장 전체 유동성이 고르게 분산되기보다는 일부 종목으로 쏠리면서 지수는 계속 오르는데 많은 종목들은 사실상 소외되는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ETF로 들어온 돈이 특정 종목으로 집중되는 영향이 요즘에 가속화되다 보니까 본주 가격에도 그리고 전체 유동성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레버리지 ETF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뭔가 상승장은 더 뜨거워질 수 있고 하락장은 더 이제 빠르게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코스피 지수 막 하루에도 갑자기 막 매도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 장세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 모든 원인이 다 ETF다, 레버리지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AI랑 반도체 열풍 속에서 레버리지 ETF 규모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분명히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ETF 시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커지기 전에는 ETF가 시장을 따라가는 상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ETF의 종류도 너무너무 많아지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이렇게 생기면서 규모가 진짜 너무 커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ETF가 따라간다? 이거보다는 요즘에는 아예
ETF 자체가 시장의 수급과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할 때 이런 부분들도 꼭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